애니메이션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타로라는 사람이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얼굴 특징을 하나씩, 원 피처 오브 페이스, 얼굴 특징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그림을 그렸고요. 최종적으로 완성된 그림은 이 비버 모양입니다. 네, 하나씩 바꿨는데 그 순서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이 앞에 순서들이 지금 섞여버렸다고 하네요. 이 순서들을 맞춰달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비버에서 무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한번 이거를 글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봅시다. 비버의 이빨. 이빨은 어떤 종류들이 있죠? 네, 2개 있거나 3개 있습니다. 수염은요? 네, 직선 수염이 있고요. 곡선 수염이 있습니다. 귀는요? 작은 귀가 있고 큰 귀가 있고요. 입은 웃고 있는 입도 있고요. 이렇게 직선으로 된 입도 있습니다. 코는 얘는 큰 코고요. 얘는 작은 코네요. 네, 그럼 이 비버들은 각각 말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비버들에서 하나만 다른 특징을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얘랑 얘가 언뜻 보기에 비슷해 보이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얘 이빨이 다르고요. 입 모양도 다르네요. 얘는요? 얘 이빨만 달라요. 이쪽으로 넣겠습니다. 그 다음은 얘겠죠? 얘는 입 모양도 다르니까. 자, 얘랑 그나마 비슷한 거. 자, 이거 2개를 비교해 봅시다. 코도 다르고요. 수염도 다르네요. 얘는 코도 다르고 수염도 다르고 얘는 코만 달라요. 집어넣겠습니다. 또 이렇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얘는요. 코는 같고요. 수염이 다르고요. 아, 귀가 다르군요. 얘는 귀가 같아요. 여기 넣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귀.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여기서 일로 오면서 뭐가 바뀌었죠? 귀가 바뀌었어요. 여기서 이쪽으로는요. 수염, 여기서 일로는 코, 여기서 일로는 입 모양, 여기서 일로는 이빨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one picture of the face, 얼굴의 특징 하나씩 바뀌어오는 과정으로 이 그림이 완성된 겁니다. 자, 이 문제는요. 소프트웨어 이제 CT 사고력 중에 데컴포지션을 길러주기 위해서 나온 문제입니다. 데컴포지션이란 구글에 검색하면 아마 이런 사진들이 많이 나와요. 데컴포지션을 검색한 사진입니다. 자, 데컴포지션, 부패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컴포지션은 작곡, 조합 뭐 이런 거잖아요. 컴파운드 화합물 이런 거니까. 그래서 컴포지션 우리말로 번역하면 분해라고 번역하는데요. 이제 패턴 인식하기 전에 하는 분해. 근데 이 분해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부패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추상화 앞에서부터 계속 1주차, 2주차 때부터 추상화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이 추상화가 필요한 속성만 꺼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데컴포지션도 필요한 것만 꺼내고 나머지는 싹 다 부패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을 봤을 때 우리는 마이크로바이올로지 오브 디컴포지션, 미생물학의 분해 뭐 이런 거 같은데요. 지금 어떤 점이 분해가 돼 있죠? 예. 지금 동물의 사체죠. 동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된 모습입니다. 근데 어떻게 동물이라고 판단했습니까? 예, 동물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래, 동물을 그리세요. 그러면 아무도 이런 그림 안 그릴 거예요. 동물 그리라고 하면 초원에서 뛰고 있는 그런 뭐 여우, 코끼리, 뭐 주토피아에 나오는 그런 이쁜 동물들 이런 거 그리겠죠. 누구도 동물 사체를 그리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동물 사체를 보고 동물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예, 동물 사체도 동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뼈, 근육, 가죽 이런 것들이요. 동물이란 건 생명인데 그 움직이는 생명, alive 그게 동물의 본질인데 거기서 그 동물의 본질들을 빼고요. 우리가 필요한 이 동물의 윤곽선 나머지는 싹 다 부패시키고요. 요것들만 남겨도 우리는 이거를 동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설명드린 이유가요. 바로 우리가 하려는 추상화의 개념도 이렇게 뜬금없이 동물을 썩히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버, 수염, 코, 이빨, 입, 귀 5개였죠. 각각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빨은 2개, 3개, 수염은 직선 꼬부라짐, 귀는 작은 귀, 큰 귀, 입은 웃고 있음, 직선, 코는 큰 코, 작은 코. 근데 컴퓨터가 뭘 잘한다고 했죠? 컴퓨터는 계산을 잘해요. 전자게이트를 통해서 전자가 넣는다는 말은 암페어, 전자가 흐른다는 얘기죠. 전류가 흐를 때 그걸 1로 표시하고요. 전류가 차단될 때 그걸 0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고 안 흐르고 흐르고 안 흐르고 흐르고 안 흐르고 이것들을 무수히 반복하면서요. 마치 우리가 쓰던 주산처럼 계산기를 하는 거죠. 우리 1주차 때 설명드렸던 레지스터, 그 레지스터라는 공간에 이 전자 게이트를 튕겨가면서 숫자 몇 개를 집어넣고 숫자 몇 개를 빼고, 숫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추상화된 개념이니까 전류를 몇 가닥 넣어서 흘리고 전류를 몇 가닥은 방전시켜버리고 혹은 휘발시켜버리고, 이런 개념들이요. 숫자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걸 0, 오른쪽에 있는 걸 1로 두겠습니다. 두 개, 세 개 적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 왼쪽에 있는 거 0, 1, 왜 0, 1이냐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류가 통할 때 1, 전류가 안 통할 때 0이에요. 자, 두 개, 세 개, 왼쪽에 있는 게 0이니까 이 그림 마지막 도착점의 이빨은 0. 수염, 직선이 0, 왼쪽이 0. 귀, 왼쪽이 0, 작은 귀 0. 입 0, 그 다음 코 0. 자, 바로 왼쪽에 있는 녀석은 뭐가 다르죠? 네, 이빨만 다릅니다. 이빨은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3개로 바뀌어서 1. 나머지는 그대로 0, 0, 0, 0, 0 갑니다. 그 다음은요? 네, 1로 출발하고요. 1, 0, 0. 뭐가 하나가 더 다른데요? 입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1, 0. 그 다음 네 번째, 여기서 네 번째란 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뭐가 다르죠? 예, 이빨, 수염 그대로, 귀 그대로, 입 1, 코가 작아졌죠? 작은 코, 그래서 1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예, 1, 1, 귀는 그대로고요. 입 1, 코 1, 예, 수염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귀도 커졌으니까 큰 귀 오른쪽에 있으니까 11111. 우리 인간이 봤을 땐요, 이거는 원 피처 오브 더 페이스, 아주 비버가 정말 귀엽게도 이빨이 하나씩 줄어들고, 예, 이빨이 한 번 줄어들고, 입 모양이 한 번 직선으로 바뀌고, 또 뭐 코가 작아지고, 수염이 꼬부라지고, 귀가 커지고, 이런 과정이지만요, 컴퓨터는 얘를 이렇게 나타낸다고요. 컴퓨터는 여기서 이제 왼쪽에서 갔으니까 오른쪽에서 출발하는 거죠. 11111, 다 오른쪽의 성질을 가지고 있던 거, 3개 꼬부러진 큰 귀, 직선, 작은 코 가지고 있던 거에서 하나씩 빠져요. 제일 먼저 뭐가 빠졌죠? 귀가 빠졌어요. 그래서 11111에서 11011로 바뀌어요. 11011에서 그 다음 뭘로 바뀌죠? 수염이 빠졌으니까 10011. 그 다음은 코가 빠졌으니까 10010. 그 다음 입도 빠졌으니까 1000000. 그 다음은 다 빠졌으니까 000000. 이렇게 컴퓨터는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모양들을, 우리는 모양이 바뀐다라고 하지만 컴퓨터는 숫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비버를 다르게 그렸지만 실제로 지금 비버가 달라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전체적인 특징으로 봤을 때 비버의 특징들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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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징들을 데컴포지션, 분해하면 결국 숫자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왜 숫자로 나타내야 되냐고요? 바로 컴퓨터의 본질이 전자게이트를 이용하는 계산기이기 때문입니다. 애니멀 컴페티션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스코어보드가 있어요. 스코어보드가 9개란 뜻은, 예, 동물이 지금 컴페티션, 경쟁에 참여한 동물이 9명이란 뜻이죠. 예, 비버랑 개들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각각 점수들이 1, 2, 3, 4, 5, 5, 6, 7 이런 점수를 받았다고 하네요. 자, 이때 How many dogs took part in the competition? 이 9마리 동물 중에서 개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비버랑 개만 참여했는데 개가 몇 명이냐? 이걸 어떻게 풀어? 조건들이 당연히 있겠죠.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No dog scored more than any beaver. 그 어떤 개도 비버보다 점수가 높지 않답니다. 자, 높지 않다는 거는요, 같거나 작다란 얘기죠. 적어줄게요. 같거나 작다. 포인트예요. 문제 푸는데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잖아요. 적어 놓겠습니다. 두 번째, one dog tied with a beaver. 개 한 명은 비버랑 점수가 똑같아요. 개 한 명은 비버가 점수랑 똑같아요. 문제만 한번 살펴볼까요? 점수가 똑같은 구간이 2, 5가 있네요. 예, 중요한 힌트예요. 마지막 세 번째, also two other dogs that tie with each other. 개 두 명은 점수가 똑같답니다. 예, 이것도 중요한 힌트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경우의 수로 한 번씩 따져봅시다. 경우의 수. 개 한 마리. 개가 한 마리면 비버는 몇 마리죠? 예, 비버 8마리. 개 한 마리. 근데 개는 비버보다 점수가 높지 않으니까 개 한 마리는 어디에 배치해야 되나요? 네, 여기에 배치해야겠죠.
여기에 배치하면 걔 첫 번째 걔가 7점을 맞는 순간 이 바로 이 첫 번째 조건 걔는 B보다 점수가 높지 않다 이 조건을 위배해 버리잖아요. 이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걔 한 마리를 여기 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 오케이 걔는 B보다 점수 높지 않다. 두 번째 조건 걔 한 명은 B랑 점수가 같음. 예, 1 있나요? 없죠. 걔 한 마리는 안 돼요. 그럼 걔 두 마리 그럼 각각 1, 2에 배치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오케이 클리어. 두 번째 조건 걔 한 명은 비버랑 점수가 같음. 걔가 두 마리일 땐요 2점짜리 걔 2점짜리 비버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리는 비버가 될 테니까 요거랑 요거는 점수가 같겠죠. 두 번째 조건 클리어 했어요. 근데 세 번째 조건 걔 두 명이 점수가 같음. 어우 걔 두 명이 점수가 같음. 지금 두 명인데 1, 2 점수가 다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어디에서 끊어야 하는가? 어디까지 덩어리가 개고 어디까지가 비버여야 하는가? 네, 힌트는 여기서 나왔죠. 걔 한 명이 비버랑 점수가 같아야 된대요. 그럼 점수가 같은 구간에서 끊겨야죠. 여기서 끊어서 안 되면 여기서 끊어서도 안 될 거고요. 여기서 끊어서도 안 될 거고 여기서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 여기 5. 자, 이렇게 끊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쭉쭉쭉 가서 걔랑 비버랑 타이 스코어 점수 같고요. 걔 두 명 똑같은 점수 같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의 걔가 점수가 하위권이고요. 세 명의 비버가 점수가 상위권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걔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의 걔가 있을 거예요. 제가 너무 문제를 단정적으로 풀었죠? 만약 이렇게 풀면 어떨까요? 얘는 걔, 1번 걔, 요거 비버, 요거 비버, 요거 개, 비버. 혹은 요거 비버, 개, 비버. 네, 이렇게 풀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조건, 개는 비버보다 점수가 높지 않다. 무조건 비버, 개 이렇게 있을 때 점수가 낮은 순서대로 개를 꽉꽉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조건에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분해해서 자료에 적용시키느냐, 이것들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오캐싱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투 프렌드 안나와 밥이 지금 보물찾기라고 있네요.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요. 안나는 박스 1 이 보물을 찾고 있고요. 밥은 박스 2를 찾고 있어요. 이 내비게이션 위치를 보고요. Where are the 안나 밥 standing? 안나와 밥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 내비게이션 어떤 내비게이션을 안나가 가지고 있고 어떤 내비게이션을 밥이 가지고 있는지는 안 나와 있네요. 근데 안나 and Bob are standing in same place. 안나와 밥은 이 여러 개의 위치들 중에 같은 위치에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비게이션은 같은 위치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보물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네요. 만약에 이 내비게이션 두 개가 서로 다른 위치에 있다면 같은 모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비게이션은요, 다른 위치에 있는 두 개의 보물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목적지가 두 개가 달라요. 그럼 기준점이 같아야, 기준점이 하나여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목적지를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목적지가 두 개고 기준점도 두 개면 방향이 같을 수 있단 말이죠. 한번 보세요. 자, 만약 내비게이션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어요. 얘가 1번을 쫓고 얘가 2번을 쫓으면 네, 방향은 똑같이 오른쪽으로 직선 방향 두 개의 내비게이션이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내비게이션 모양도 다르고 보물이 위치한 위치도 다르고 같은 거는 안나와 밥이 위치한 곳이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 두 개 내비게이션을 합해 봅시다. 자, 이 방향이랑 이 방향이에요. 그러면 네, 이런 약 45도 정도 각도로 휘어진 화살표 방향이 나오겠죠. 45도 각도로 휘어진 화살표 방향으로 보물 두 개를 가리킬 수 있는 곳은 바로 요 연못밖에 없을 겁니다. 휙. 그럼 한 가지 더 나왔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직선을 가리키고 있는 내비게이션은 몇 번을 찾고 있는 내비게이션인가요? 2번을 찾고 있는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럼 이 내비게이션은 누구 거죠? Bob is looking for box 2. 네, 박스 2를 찾고 있는 밥의 거였어요. 이 녀석은요, 안나의 것이었겠죠. 박스 1을 찾고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요, 여러분은 지오캐싱, GPS를 작동시켰을 때, 실제로 GPS를 잘 작동시키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런 GPS를 작동시켰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 혹은 그 조건 사이의 관계,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크로스 컨트리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3명의 빠른 비버가 지금 크로스 컨트리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각 비버들은 조건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결승전에 도착했을 때 어떤 비버들 순서대로 들어왔느냐를 물어보는 거네요. 비버들의 속력이 나와 있지 않고요. 비버들의 각종 특징들이 나와 있어요. 자, 미스터 브라운. 미스터 브라운은 오버테이크 추월해요. 원 비버 하나를 언제 업힐이야. 언덕의 제왕이네요. 브라운은 언덕에서 한 명 제치는 놈이에요. 두 번째, 미세스 핑크. 핑크는 오버테이크 원 비버 언제 제치냐고요? 네, 다운힐에서 제쳐요. 다운힐의 제왕이군요. 세 번째, 미세스 그린. 그린 오버테이크 원 비버. 예. 언제 한 명을 또 제치는데요. 얘는 running across the rock. 이 바위를 지나는 동안 한 명을 제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some rock 그림에 up힐 한 번 있고 down힐 한 번 있고 rock 두 번 있네요. 그리고 포지션을 보면 미세스 핑크가 제일 먼저 출발하고요. 그 다음이 브라운, 그 다음이 그린이네요. 한번 예상해 볼까요? 그린은 두 번 제칠 수 있고요. 브라운은 한 번 제칠 수 있고 핑크는 역시 한 번 제칠 수 있네요. 얘는 한 번 제치는 애고 얘는 한 번 제치는 애고 얘는 또 한 번 제치는 애고 얘도 두 번 제치는 애니까요. 두 번 제치는 애가 제일 앞에 가 있을 거고 한 번 제치는 애 둘이 있는 동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한번 실제로 그런지 한번 해봅시다. 예, 일단 예상. 저는 예상부터 해볼게요. 예상. 두 번 제치는 애가 1등. 한 번 제치는 애가 핑크, 브라운. 그 핑크 이 순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덕의 제왕 브라운이 한 명을 제칩니다. 누굴 제쳤죠? 네, 처음 시작은 핑크 순서대로 했습니다. 언덕의 제왕 브라운이 처음에서 핑크를 제칩니다. 그래서 핑크 순서가 됐어요. 그 다음에 락이 나왔네요. across the rock 돌을 건너면서 그린이 분발하네요. 그래서 핑이 됐습니다. 다운힐의 제왕 핑크가 다시 분발합니다. 핑크가 됐어요. 다음에 다시 다운힐 다 내려가고 또 한 번 돌이 나왔네요. 예, 또 한 번 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핑 이 순서대로 나갈 겁니다. 예상은 핑부였는데 핑크가 제일 앞에 있었으니까. 근데 아예 결과는 완전 반대였어요. 핑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이런 결과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요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문제에선요. 뒤에 사람이 나를 제치면 내가 뒤로 가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이 나를 제치면요. 뒤에 사람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요. 앞에 있는 애도 이득을 본다는 거죠. 한번 그럼 순서대로 쭉 적어볼까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출발했죠? 핑브그에서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 언덕 올라가면서 어떻게 바뀌었죠? 언덕 올라가면서 어필의 제왕 브라운이 했으니까 핑크 돌 올라가면서요. 핑 다운힐 내려면서요. 핑 다운힐 내려면서 다시 핑크 돌 지나면서요. 핑 이렇게 갔습니다. 출발은 핑브그였어요. 그린은 두 번 제칠 수 있으니까 자 요렇게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자 핑브그예요. 자 그린은 두 번 제칠 수 있으니까 그로 갔어요. 한 번 제쳤을 때 한 번 제친다는 건 앞으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남들 멈춰있을 때 한 번 갔다는 거. 이쪽으로 갔어요. 두 번째 브라운은 어때요? 브라운은 한 번 제칠 수 있죠. 브라운 한 번 제칠 수 있어요. 브라운의 위치는 이쪽으로 가요. 자, 세 번째 핑크는 어떻습니까? 핑크도 한 번 제칠 수 있죠. 핑크는 이렇게 예. 이렇게 풀면 풀 수가 없어요. 핑크가 제일 앞에 있고 그린이랑 브라운은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거죠.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바로 요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뒤에 사람이 나를 제치면 내가 뒤로 가는 불합리한 구조. 네. 미스터 브라운이 처음에 어필해서 한 명을 오버테이크 했어요. 한 명을 오버테이크 했다는 건요. 핑크를 그린한테 붙여준다는 얘기죠. 위치를 바꾸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내가 얘보다 더 잘해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얘를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이런 예상과는 완전히 빗나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문제에서 좀 많은 걸 시사해보고 싶은데요.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예상한 것과 이 알고리즘 상에서의 적용이 실제와는 좀 다르게 움직인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란 건 실제로 짜서 우리가 구동해보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쉽게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예상하기 힘들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 인간이 예상했던 건요, 굉장히 현실화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추상화의 법칙을 가지고 추상화시킨 내용이죠.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추상화는요, 철저하게 데컴포지션, 분해했어요. 완전 쓸데없는 거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아까 동물 사체 봤잖아요. 이제 동물 사체가 조금 더 지나쳐서 화석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화석이 되면 더 쓸데없는 건 싹 사라지거든요. 피부, 가죽 이런 거 싹 사라지잖아요. 뼈 하나만 남아요. 근데 그 뼈 하나만 남은 걸 보고도 우리는 이게 동물, 심지어 뭐 인류학자들이나 지질학자 이런 것들은 이게 어떤 문, 어떤 아문의 동물인지까지 밝혀낼 수 있어요. 특징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추상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추상화, 현상에 대한 올바른 추상화는요, 바로 이 컴퓨터 게이트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소프트웨어 학습자들이 할 일은요, 그렇게 쪼개진 개념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혹은 그 현상들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잘 쪼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것들을 말해요. 이것이 CT가 컴퓨팅 사고력, 소프트웨어 사고력, 컴퓨팅 사이언스,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요, 기존의 국어, 수학, 뭐 과학, 사회에서 배웠던 고차 사고력들과 조금 다른 노선을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